안녕하세요, 유쌤입니다. 여러분들한테 미리 공지 드렸던 바와 같이 오늘부터 직장인들의 슬기로운 은퇴 전략 시리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는요, 그 1인 지식 기업의 가장 기본이 될 수 있고 퍼스널 브랜딩의 아주 기초라고 할 수 있는 직장인들의 책 쓰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인 책 쓰기로 인생 2막을 시작하다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리즈에는요, 전문가들을 이제 초청해서 대단히 좀 깊은 이야기들,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게스트로 조기준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작가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제가 더 고맙습니다. 네, 자기소개 먼저 우리 그 구독자들한테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출판사에서 기획 및 편집자로서 10여 년 넘게 근무를 했었고요. 그리고 현재는 전업 작가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이름으로 출간된 책이 벌써 5권이나 있습니다. 네, 그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뭐 이렇게 운이 좋았는지 뭐 기업 강의 그리고 문화센터 강의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글쓰기와 출판 관련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출판 기획이나 글쓰기 강의 요새 많이 하시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작가님을 모신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요새 직장인들의 글쓰기 책 쓰기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열풍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열풍이 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최근의 일로는 이제 코로나19 사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이렇게 나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대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직장을 대상으로 해서 또 장기적인 플랜을 세우는 게 이제 불가능해졌어요.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퇴직 후에 치킨집, 대한민국은 정말 치킨집 너무 많잖아요. 편의점도 많고요. 네, 그러니까 나 편의점 해볼까, 뭐 은퇴 이후에 뭐 치킨집 할까, 커피숍 할까. 그렇죠. 그다음에 뭐 편의점 할까,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결코 정말 그렇게 뭐 꽃길을 걷는 길이 아니다. 맞습니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이 이미 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이제 그 직장인들의 어떤 그런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게 1인 지식 기업인데요. 사실 그 분야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 직장인들 지금 문화센터에서도 글쓰기 강의하고 계시지만 네네. 이런 어떤 열풍, 뭐 출간에 대한 어떤 그런 관심 이런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현재 많은 분들이 이제 책을 쓰고 싶어 하시고요. 사실 책을 쓰고 싶어 하는 마음은 옛날부터도 사실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죠. 뭐 그때만 하더라도 되게 유명하시거나 그리고 글을 엄청 잘 쓰시는 분들만 책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 책도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일반인들 중에서 본인의 어떤 아픔들을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출간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출판사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독자 투고를 저희가 이제 받긴 하는데요. 예전에는 그 각 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많이 투고를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확실히 일반인 분들께서 아까 얘기해 주신 대로 글쓰기 열풍이다 보니 글쓰기 관련되는 그런 어떤 아카데미 또는 글쓰기 전문 책들을 읽고 나서 그렇게 이제 본인도 한번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큰 기대와 희망을 갖고서 많이 투고하시는데 사실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보완되면은 좋겠다 하는 아쉬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근데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그쵸,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책 쓰기, 글쓰기가 열풍인데 그걸 단지 뭐 직장인들이 정말 시간도 없는데 막 취미 생활로 그렇게, 물론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취미 생활보다는 이제 은퇴 이후에 내 진로를 결정하는데 가장 이제 이걸 수단으로 써보자 이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인 지식 기업,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비전이 굉장히 앞으로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앞으로 이제 1인 지식 기업인들이 더 많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스텝이 이제 책 쓰기인데 뭐 이런 책 쓰기가 그런 퍼스널 브랜딩이나 1인 지식 기업에 어떻게 이제 그 첫 번째 스텝이 되는지 이제 그걸 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해봐 주세요. 아무래도 예전보다는 그 디지털 노마드 이런 단어들도 워낙에 유행하고 있고 또 처음에 얘기해 주신 대로 1인 지식 기업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혼자서 뭔가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옛날 같은 경우는 사실 뭔가 기업에 직원 수가 많다는 것 자체로 이 기업에 대한 어떤 믿음이 있었는데 가면 갈수록 이제 혼자서 일하는 어떤 구조도 잘 되어 있고 그런 어떤 공유
공유 오피스 이런 것들도 네. 이제 워낙에 지금 열풍이라 혼자서 일을 했을 때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어떤 식으로 전문 커리어를 이제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했을 때 그런 전문적인 이야기들을 다룬 책만큼 네. 확실한 어떤 네. 그런 수단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그렇죠. 생각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뭔가 이렇게 직장인들 같은 네. 경우는 요즘에 그 승진하는데 네. 네, 책이 어느 정도 약간 반 그 의무처럼 네. 그렇게 요구하는 회사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네네. 대단히 그 앞서가는 회사네요. 그런 네네, 회사는. 그런 회사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책을 한 권 출간했을 때 네. 승진할 때 뭔가 이렇게 플러스가 되는 네. 네, 그런 왜냐면 회사들이 있다고. 훌륭한 인력이잖아요. 그죠? 그쵸, 책을 네. 출간한다는 자체는. 네, 책을 출간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일이지 않습니까? 네. 본인이 이때까지 그 쌓아온 지식들을 한 권에 네. 이렇게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라 그렇죠. 네, 쉽지 않은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권씩 출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음. 네, 그런 어떤 네. 네,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 직장인들이 지금 그 책을 출간하는 거에 있어서는 이제 오해를 하실까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그 전문가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든지 책을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도 전문가가 아닌데 책을 어떻게 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다시 제가 여쭤보겠지만 사실 뭐 우리는 일단 인생을 살면서 어딘가에는 남들한테 뭔가 이렇게 지식을 전달해 줄 만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되살려내서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는 확실히 예전에 비해서 네. 개인의 어떤 경험, 네. 개인의 어떤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미시적으로 접근하는 네. 그런 어떤 경향들이 많다 보니 책에서도 내가 공감은 하지만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네. 어떤 분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게 되는 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이제 인기여서 네. 가면 갈수록 좀 더 일반인이라고 그 스스로를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은 본인만의 독특한 어떤 그렇죠. 경험들이 있는 분들이 맞아요, 책을 맞아요.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네. 그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 지금 책을 썼다 처음에 이제 쓰기로 한 게 퇴직하고 나서 책을 쓰기로 한 게 지금 생각해도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아요. 그 책 쓰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유튜브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 강의를 하고 저는 이제 어차피 직장 생활에 대한 전문으로 컨셉을 잡았으니까. 네네. 그래서 기업 강의를 하고 이제 칼럼 쓰고 뭐 이렇게 해서 뭐 지금 요즘 같은 경우 이제 기업에 어떤 온라인 그런 동영상도 판매를 하고 이러고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책 쓰기를 안 했으면 이 모든 걸 어떻게 해나갔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저 아는 분은 유튜브를 먼저 시작했다가 이제 그걸 책을 이제 거꾸로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쓰느라고 굉장히 좀 막 서둘러서 책을 써야 되겠어 유튜브만 해서는 안 되겠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 책 쓰기가 먼저 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거죠. 그렇죠. 예, 유튜브를 하기에도. 네, 유튜브 중에서도 뭐 이렇게 먹방 같은 그런 어떤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제 말고 네네.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책을 이렇게 썼다는 것을 보여주면은 그 자체로도 어떤 믿음이 가고 그렇죠. 이분은 이 분야에서 전문가군 하는 어떤 그런 네. 확고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를 하시기에 훨씬 더 유리하시죠. 그렇죠. 네. 네. 그 요즘은 이제 그 뭐 코로나 꼭 19 사태뿐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뭐 이렇게 막 대규모로 사람들이 모이거나 이러는 게 이제 앞으로는 점점 더 사실 좀 어떤 부정적인 그런 인식을 가지게 될 그렇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온라인으로 어떤 지식을 판매하는 거 이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이런 그 자기책이 네네. 선행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작가님께서 그 뭐 출간 기획을 하시거나 뭐 이렇게 수업을 하셨던 그런 분들 중에서 네네. 어떤 그 사실 직장인이나 뭐 아니면 주부나 아니면 자영업자들도 이렇게 일반인들이 책을 출간하면서 어떤 경제적 우리가 사실 이렇게 돈이 안 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무조건 돈 잘 버는 게 그렇죠. 최고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책을 출간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수익으로 어떤 이렇게 좀 성공적인 길을 걷고 계신 그런 사례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네. 우선 그 책을 썼을 때 가장 좋은 점은 뭐 이제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인세를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베스트셀러 작가를 그렇게 꿈을 꾸시는데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베스트셀러 작가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인세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네. 우선 인세를 생각할 수 있고. 네. 그게 가장 크죠? 네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인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베스트셀러가 이제 되었을 때 나중에는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유튜브를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베스트셀러 작가분이 되시면은 확실히 기업
또는 문화센터에서 강의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네. 강의를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그 책에 쓴 그 내용을 그대로 주제로 해서 그쵸, 네, 이제 하는 거죠. 강의를 이제 원하는 데가 많아요. 저 같아도. 네네. 네. 전문적인 용어로 이제 2차적 저작물, 네. 그러니까 2차적 네 그렇게 이제 그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이제 그 뭐죠 강의나 또는 이제 문화센터에서 네. 강의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 추가적으로 했을 때 해외 판권이 네. 이제 팔렸을 때 네. 해외에 드디어 이제 내 이름으로 또 책이 나온다 하는 부분. 멋지네요. 네. 어떤 기분이실까요? 네네. 해외 이렇게 저도 이제 그 출판사에서 일했을 때 그 해외 이제 판권이 판매되어서 이제 아주 기뻐하시던 네. 저자분들 모습이 그렇게 눈에 선한데요. 네. 그런 또 다른 기쁨을 통해서 심지어 그 책들이 그 지역에서 또 다른 베스트셀러가 되고 해외에서 직접 초청되어서 네. 심지어는 글로벌 기업에서 뭔가 네. 이렇게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가끔 보기도 했었습니다. 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뭐 우리가 막 몇십 년 동안 무슨 뭐 박사학위를 따고 막 아닙니다. 그것만 연구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네네. 사실. 본인이 네. 하고 있는 그 일 자체를 통해서 네. 어떤 그 효율적으로 일하는 방법 네네. 또는 즐겁게 일하는 방법 이런 것 자체도 되게 컨셉 있게 이제 정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낸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근데 이제 그런 어떤 기획물을 이제 그런 출판물을 이제 기획하시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보셨잖아요. 네네. 그 직장인이라 그러면 어떤 책들을 낼 수 있고 뭐 자영업자들이라면 또 어떤 책을 낼 수 있고 전업주부라면 난 뭐 주부인데 뭐 어떻게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런 네네. 분들의 어떤 사례를 좀 말씀을 해봐 주세요. 네, 사실은 그 다른 일을 하고 있으면서 책을 쓴다는 것은 솔직히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건 굉장히 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네. 네. 뭐 가장 쉽게는 뭐 저녁에 술 약속, 그 다음에 네. 뭐 친구들이 만나자는 약속 네. 그런 거 다 포기하고 그렇죠. 쓰시는 포기해야죠. 네, 네. 분들이 많은데요. 가장 쉽게 생각했을 때는 대기업 임원이나 중간 간부들이라고 했을 때는 그분들이 부하 직원 또는 그분들이 부하 직원일 때 직장 상사들과 있었던 어떤 네. 인간관계 네. 그리고 직장 내에서 있었던 많은 일들 그리고 본인만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그 직업적인 테크닉 또는 스킬 네. 이런 네. 것들을 담은 책을 한 권 낼 수 있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 기업에서도 영업이나 마케팅 쪽 계시는 분들 그렇죠. 사실 그쪽 분들은 뭐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어떤 내용을 써야 될까? 하지만 어떻게 특별하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을 다룬 그런 네. 책들도 많이 출간이 되어 있고요. 그런 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죠? 그렇죠. 예. 네. 늘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라는 얘기는 하지만 어떻게?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라고 네. 했을 때 이제 그렇게 성공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그렇게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계시는 분들이 쓰는 글쓰기가 또 따로 있어서 네, 그쪽에 대한 또 글쓰기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출간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는 글쓰기? 맞습니다. 네. 네네. 그렇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조그만 무슨 뭐 카드나 아니면 뭐 카피를 쓰더라도 그렇죠. 그러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모르잖아요. 네, 그런데 맞습니다. 그런 정말 책이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네네. 네. 그 가장 쉽게 이렇게 그 뭐죠? 판촉물만 보더라도 네. 글자가 많이 있다고 사실 고객들이 보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핵심 포인트가 되는 한 줄만 있어도 네, 고객이 그 한 줄만 보고 네. 그 가게나 그 매장이나 그 뭐 이렇게 뭐 식당이나 이런 곳으로 발길을 돌릴 수 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영업이나 마케팅 쪽에 대한 그런 글쓰기가 필요할까 생각하지만 네. 이제 그런 강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장 글을 쓸 때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 주부님들, 네, 나는 집에만 있는데 도대체 무슨 글을 쓰고 무슨 책을 쓴다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본인이 그 이제 자녀를 키웠던 어떤 양육의 과정 네. 이런 부분들은 아주 이제 재밌게 쓰신다면 네. 네, 너무나 이제 좋은 한 권이 될 거고요. 그리고 전업주부들이 사실 상황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네네. 시간을 좀 욕심만 내자면 많이 뺄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사실 그게 어떻게 시작하느냐 문제지. 네네. 네, 한번 시작하고 나면은 사실 뭐 물론 한 번 시작하고도 어렵겠지만요. 네. 네, 그 한 번 시작이 어렵지 하고 나면은 그렇게 또 재밌다 그러시더라고요. 네. 책을 쓰는 게. 네. 네. 근데 뭐 육아에 대해서 뭐 이제 이미 애를 다 키웠어. 막 네네.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육아 책을 쓰는 거 더 웃길 거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우리 애들은 막 성인이야. 이런 주부들은 뭐 써야 돼요? 성인인데 자녀분이 서울대 가셨다. 네. 그러면은 서울대 간 엄마분들은 책을 많이 쓰세요. 아, 우리 그렇구나. 아이 서울대 보냈다는 이야기. 그러면 우리 애들은 공부를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른 주제로 제가 이제 교육 쪽이면 다른 주제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네. 꼭 뭐 저기 교육이 아니더라고 네, 하더라도 맞습니다. 무슨 살림 정리 뭐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뭐 네네. 식물 키우기. 식물 키우기 요즘에 또 인기가 네.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그 강아지 잘 키우고 뭐 이런 것도 네. 있습니다. 반려동물 키우는 것도 있고요. 생각해보면 뭐 수도 없이 많네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생각해 보면 이제 주부님들 가정인데 힘들어하시는 부분이 가끔씩 우울증 맞아요. 그리고
맞아요. 공황장애 네. 이런 네. 이야기 나왔을 때 그런 어떤 솔직한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에세이를 이렇게 맛깔나게 쓰시는 분들이 가끔씩 베스트셀러 작가로 네. 인정받기도 하시죠. 아, 그렇죠. 사실 그 주부들 중에서도 우울증 많고 직장인 우울증을 극복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책 쓰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본인이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너무 힘들었어. 막 네네. 이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무궁무진하네요. 네, 무궁무진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은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어떤 주제를 써야 되지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네. 잘 생각해 보면 아니면은 조금 이제 전문가가 함께 이렇게 코칭을 해주시면 본인의 어떤 그런 장점, 본인이 글을 끌어낼 쓸 수 수 있는 있겠군요. 어떤 그런 네. 가능성들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나는 지금부터 내가 나이가 많지는 않고 지금 아직 어리지만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생각이 없어. 지금부터 은퇴 준비를 하겠어. 인생 이막을 준비해 보겠어. 근데 나는 너무 경력이 짧아서 전문가가 아니야. 그럼 어떤 책을 쓸 수가 있을까요? 뭐 5년 차 직장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은 5년차 직장인들도 네, 그에 대한 어떤 삶의 노하우, 그리고 직장 생활의 노하우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요즘에 보면은 일반 신입사원이 쓰는 네. 책도 있고요. 네. 대리가 쓰는 책도 있고 과장이 쓰는 책도 있고 그렇죠. 네, 직급별로 많기 때문에 네. 전혀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나는 어디 전문가가 아니야. 계속 떠돌아다녀서 직장을 너무 이직 자주 하고 난 장사하다가 뭐 회사 들어갔다가 또 뭐 이게 그래서 전문 분야 영업도 아니야. 마케팅도 아니야. 관리도 아니야. 너무 이직을 많이 했어. 이런 분들은 어떡하죠? 이직을 많이 하신 분들은 이직을 하면서 그 회사에서 이렇게 적응을 잘 하셨다. 그러면은 이직한 회사에서 빨리 적응하는 법 이런 것도 있고요. 혹시 이직을 하면서 많이 힘들었다면은 본인이 이렇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렇게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조언을 주는 책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나 일반인들이 어쨌든 책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끌어내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그것도 컨셉 있게. 네. 네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독자들의 지금은 이제 출판 트렌드가 이제 그런 거니까 맞습니다. 그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책을 충분히 쓸 수가 있겠네요. 누구든지. 그죠? 네네. 네. 그 책 쓰기라는 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떤 그런 그 1인 지식 기업으로 뭔가 그 비즈니스 어떤 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자존감을 높이는 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본인의 어떤 그런 아픔이나 슬픔 그리고 기쁨, 행복들을 정화하고 한 번 더 이렇게 되짚어보는 네.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네. 출간을 하게 되면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전문가로 인정을 받을 수 네. 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메리트죠. 그렇죠.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는 그냥 덤입니다, 사실은. 네. 네네. 그러니까 전문가로 인정받고 그 분야에 대해서 이제 뭔가 계속 이제 인지도가 생기고 유명해지면 뭐 본인이 원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전문 분야에 대한 거를 강의를 하든 칼럼을 쓰든 네네. 아니면 뭐 온라인 어떤 그 영상을 만들어서 팔든 네네. 뭐 어쨌든 수익이랑 가장 직결이 돼서 그걸로 이제 고정적인 이제 수입이 생긴다면 사실 막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어떤 자영업을 하는 것보다 리스크가 굉장히 적겠네요. 그죠? 네, 사실은 편의점, 치킨집 이런 그 사업 같은 경우는 초기 자본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렇게 6개월, 1년 네. 정도 이제 지나야지 본격적으로 이제 수익이라는 부분이 그렇죠. 생길 수 있는데 네. 책을 쓴다는 것은 사실은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그냥 집에서도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컴퓨터 한 대만 있으면은. 네. 근데 집에서 조금 힘들다 하면은 근처에 카페 네. 또는 요즘에는 전문적인 그 스터디 카페 이런 네네.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쪽에서 이제 노트북 하나 갖다 놓고 책 쓰시는 분들 많이 계시던데 네. 그렇게 시간이나 장소 이런 것들을 구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초기 자본이 들지 않으니까 충분히 그게 제일 메리트 있는 중요한 것 같아요. 충분히 메리트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런 거 가게 하려면 무슨 몇 억씩 있어야 돼라고 하면 그쵸.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그걸 해서 충분히 어떤 생활이 보장이 된다는 그런 보장되는 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네. 초반에 그렇게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하면은 퇴직금. 네. 퇴직금 이제 거기에 다 이제 올인했다가 날려버리는 끔찍하다. 분들 많으시죠. 네. 네. 그런 그렇죠. 어떤 위험도 좀 네. 줄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같은 특히나 이제 세상이 너무 많이 바뀌고 있으니까 1인 지식 기업이 더욱더 앞으로 관심을 많이 끌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전반으로 어떤 1인 지식 기업가들이 지식을 파는 네네. 그런 어떤 경우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건데요. 이런 책 쓰기 열풍 트렌드에 대해서 오늘 이제 개괄적인 내용을 우리 조 작가님 모시고 짚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정말 그러면 어떻게 직장인들이 나는 정말 글
좀 한 줄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글쓰기 준비를 해서 어떻게 출간에까지 이르게 될지 그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고요. 2부에서 그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유세민 직장 수업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